불상을 조각하는 예술가를 일러 불모라 한다. 이 시대 최고의 불모 전기만 선생이다. 불모의 조각도 끝에서 자비지혜에 두루 갖춘 부처님 원만상호가 갖추어진다. 불모의 손에서 탄생된 불상은 복부가 비어있다. 빈 공간은 불상의 목 부분까지 이어진 것도 있다. 부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불복장 의식이 행해지기 전까지 불상은 다만 예술 혼으로 탄생된 불상 조각품이다. 중생의 기도를 들어줄 부처님이다. 그러나 불모의 손에 탄생된 불상은 완벽한 부처님 모습이지만 살아있는 부처님은 아니다. 불상 전문점에 전시 판매되는 불상 역시 마찬가지다. 중생의 발언에 귀 기울여주고 위신력을 발휘하는 부처님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천년고찰 장국사는 괴불탱화와 불상, 전각 등이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보고 사찰이다. 조선 중기에 건축된 하대웅전에는 고려시대 약사 열애불이 모셔져 있다. 하대웅전 금동약사 열애 좌상은 고려 충무광 2년인 1346년에 조성됐다. 장국사에는 또 한 분의 국보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신다. 하대웅전과 마찬가지로 편액은 약사전이 아니라 대웅전이다. 장국사는 고조 선사께서 창건하셨다고 전해 내려오는 약사열의 기도 도량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하고 틀리게 약사열의 부처님이 두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국보 부처님 두 분, 보물 부처님 두 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상대웅전, 하대웅전이 있는 곳입니다. 약사 열애불을 포함해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상대웅전은 비어 있었다. 고깔 씌워진 빈 석조 좌대뿐이다. 강진에 있는 문화재 보존 처리 전문 회사다. 장국사 삼존불은 이곳으로 이운되어 있었다.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아 검사하고 치료를 받는 것과 같다. 3D 스캐닝은 지금 그 부처님의 형상을 그 사람의 눈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서요. 이거 스캐닝을 통해서 정밀한 이제 수치랑 형태, 그리고 뭐 어디 개금 정도를 파악하는데 그 중요한 기초 자료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국보 불상은 과학적인 첨단 장비로 정밀 진단을 받는다. 예, 그 부처님의 그 얼굴 정면 부분을 3차원으로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3D 스캔과 방사선 촬영, 초음파 검사 등으로 표면층 성분 분석을 하게 된다. 데이터는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균열, 이물질, 긁힘 등
보존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뿐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소통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지금 이 작업은 큰 스캐너로 촬영이 불가능한 코 안쪽 부분이나 턱 밑부분을 주로 촬영하는 장비로서 큰 장비로서는 데이터가 잘 미흡한 부분을 핸드 스캐닝을 이용해서 좀 더 완벽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지금 추가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마친 문화재는 보존 처리에 들어가는데 이물질을 제거하고 오칠과 개금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화재 보수 보존 처리를 위해서 먼저 자문위원단이 구성됐다. 복장 안에를 볼 수 있게끔 한번 이렇게 좀 뒤로 치고. 복장 안을 좀 봐야 돼요. 이따가 회의 끝나고. 자문위원들도 고려시대 철불은 쉽게 만날 수 없는 연구 자료다. 이 불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철불 자상입니다. 장곡사 이 철불 자상은 고려 초에 된 신라의 양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된 불상이고, 이제 고려적인 특징이 이제 얼굴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서 아주 턱이 상부에 비하면 하관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입이 작고 눈이 크고 이런 아주 고려 초의 전형적인 그런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대표적인 고려 초의 철불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보존 처리는 하나부터 10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진행된다. 제작 순서는 실리콘 형태를 제작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퍼터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요. 일단은 이제 표면층 제거 이후에 이렇게 문화재 연구소에서 보존 처리를 한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이 번쩍거리는 걸 제외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현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시험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보존 처리 방법을 탐색한다. 그러니까 지금 덧칠되어 있는 부분들은 원형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임의적으로. 불상은 개검을 하지 않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굉장히 유명한데요. 잘생기고 이렇게 참 거룩한 좋았던 모습이 없고 굉장히 이상한 모습의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의 처리 과정이 끝날 때마다 자문회의가 열린다. 부처님 자체가 이제 철조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표면층이 이제 오염이 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첩된 개금으로 인해서 원래 형태도 알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막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엑스레이도 감마레이죠. 이제 철조기 때문에 감마선 촬영을 하고, 표면층이 이제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과학적인 조사를 하게 되고, 손상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걸 이제 도면화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제거해 나가는 방법들을 찾게 되었죠. 천년 전에 조성된 불상에도 복장 공간이 있었다. 불상을 조성하여 모실 때 복장물을 납입하는 공간이다. 좋은 거 봅니다. 복장 문화뿐 아니라 당시 철불 기법을 말해주고 있다. 이거는 나중에 거예요. 아주 중요한데, 그건 지금까지는 철불이 원털을 가지고 있는 애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원래의 만들 때 형질을 원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불상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당시의 철불 기법을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라말 고려 초의 철불 조성하는 기법을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애로서 아마도 이 불상은 첫 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이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삼존불에선 복장물이 나오지 않았다. 언제 어떻게 유실됐는지 알 수 없다. 천년 전 사람들은 이곳에 무엇을 넣었을까? 개금을 하면 복장의식은 당연한 수순이다.
장국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복장 물목이다. 예전에는 이제 도난도 많았고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래서 이 기회에 스님들도 이제 평생 수행을 하다 보면 부처님 복장이나 계금을 한 번도 못하는 스님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국보 부처님, 보물 부처님을 이 귀한 이제 그 인연이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신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큰 원을 세웠지요. 불복장물은 돈을 주고 사지 못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시주를 받아 마련한다. 불복장 의식의 철칙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불복장 유물을 전시하며 발원전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13세기 고려시대에 조성된 관음보살상에서 나온 복장 유물이다. 불상에서 나온 복장 유물은 그대로가 타임캡슐이다. 800년 전 고려시대를 말해주고 있다. 복장물은 그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문화의 결정체가 복장물에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복식적인 가치라든지 발언문에 담겨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그 안에 다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장물은 이 복장물 하나만으로도 그 시대의 문화를 모든 것을 다 대변해주는 아주 집약적인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 전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후령통이고 발원문이다. 후령통 이전에는 목합과 방울을 넣기도 했다. 복장 유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발원문과 연기문이다. 불사 인연과 시주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불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에 하고 끝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누군가가 쌓은 공덕으로 우리가 그 후대에 다시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또 공덕을 쌓게 되고 또 발언을 하게 되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덕 위에 공덕이 쌓이고 불보살님의 발언에 중생의 염원을 담는 것이 불사다. 불사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다. 귀족에서 평민까지 평등하게 불사에 참여했다. 1333년에 조성된 금동 아미타 삼조은 같은 경우는 고위 관료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직접 서명을 남겼고 이름을 쓸 수 없는 구월이라든지 만덕이 같은 사람은 누군가가 대신 정연하게 글씨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모두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려시대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불사에 참여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조성된 목조 관음 보살상이다. 다란이를 비롯해 종이로 만든 후령통과 오보병 등이 발견됐다. 다양한 복장물은 각각의 상징 의미가 있고 불복장 의식은 생명력을 불어넣는 상징 체계로 구성돼 있다. 굉장히 내용물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상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진 경전을 새롭게 정립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많은 물건을 준비하고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절차마다 엄격한 의례를 통해서 행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불복장 의식 자체가 불상을 그냥 외형으로만 장엄하게 모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도 못지않게 장엄하고 근엄한 면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신적인 의미로 부여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불교권에서도 중국이나 일본하고는 다른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상경은 다란 20경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경전이다. 불복장 의식의 교본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조상경은 5종류로 가장 오래된 것이 용천사본이다. 우리가 불상을 만들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냐, 또 어떤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느냐,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느냐,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절차와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보면 앞부분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후룡통에 들어가는 각종 물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책에는 그림으로서 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오방경이라면 네모진 이런 형태는 동쪽의 동방이며 색깔 나오는 푸른색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해당되고 홍색깔이고, 그 다음에 둥근 것은 그 서방을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형태별로 해서 그 다음에 색깔별로 해서 의미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판본마다 조금씩 달랐던 조상경을 종합 정리한 것이 1824년에 간행된 유점사본이다.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와 사회관계로 이 불복장 의식 행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행위는 하나의 사인데,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는 반드시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즉 사 속에 이가 있고 이가 있기 때문에 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이사의 원흉한 이런 이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한국 불교에 깊이 뿌리내린 그러한 그 원흉한 논리를 그대로 계승하는 것으로서 조상경 역시 한국 불교 사상을 이 불복장 신앙 의식에 그대로 접목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장 의식엔 천원도를 비롯해 진원과 다란이가 필수다. 고려시대의 다란이는 만다라형으로 섬세하고 정밀하게 꾸며진 반면,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다란이는 간단한 형태로 간소화된다. 다란이 한자가 부처님 사리, 법신사리, 그러니까 라는 말이죠. 부처님 진짜 사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법신사리라고 이렇게 의미하거든요. 다란이 한 글자는 부처님 사리 하늘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환가와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란이가 부처님의 진실한 언어라면 후령통은 부처님의 심장, 생명력을 상징한다. 후령통은 가장 중요한 유물이고요. 부처님의 심장 부부에 놓여지는 그런 것인데요. 후령통이라는 것 자체는 그 안에 오보병과 비롯해서 가장 중요한 물목이 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공들여 제작하는 복장물 가운데 하나가 후령통이다. 고려시대는 나무합을 쓰기도 했으나 조선시대 조상경이 간행되면서 후령통으로 규범화됐다. 후령통엔 사리함을 비롯해 부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무공심주와 부처님의 심장, 즉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오보병 등이 납입된다. 후령통에 납입된 오보병에서 모아진 오색산은 후혈을 통해 밖으로 나온다. 장곡사 삼존불에 납입될 후령통이다. 장곡사는 또 장곡사만의 특별한 복장물도 준비하고 있었다. 전각이다. 삼존불의 대원을 전각해 복장하기로 했다. 불보살님의 위신력은 곧 원력이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야광보살로 수행하던 과거세에 중생구제의 12가지 서원을 세웠다.
약사 열애불의 12대원이다. 중생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대원력이다. 비로자나 부처님에겐 10대원이 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뭐 경전 한 권, 뭐 시주질 어느 부분까지도 정말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다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리고 또 없는 부분도 예를 들면 이제 그 정각으로서 정각은 이제 그 돌에다 그 각을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각에 이제 삼존불에 대한 그 부처님들의 원력을 각을 해서 이제 부처님 전에 아예 돌 자체를 이제 복장에 넣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지요. 아미타 부처님은 법장 비구로 수행하던 아득한 과거세에 48대원을 세웠다. 48인원은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한 이유이며 목적이다. 서원은 옹색하게 사로잡힌 나로부터 해방되는 성불의 길이다. 삼존불의 원력과 중생의 발원이 하나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불상을 개금할 때 제일 중요한 과정이 오칠이다. 오칠은 초칠과 중칠, 상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특히 중칠은 토회칠을 하고 면을 다듬고 다시 오칠하기를 수차례 반복한다. 중칠 과정이 끝나면 새로 조성한 불상처럼 표면층이 매끄러워진다. 총 7번에서 9번까지 오칠을 하는데 보전 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오칠을 하는 이유가 있다. 금속에 옷을 칠하면은 금속이 부식이 안 되겠죠. 옷은 부식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습기가 잘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오칠입니다. 그래서 불상 보존하는 데서는 오칠이 최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칠은 표면을 아주 매끄럽게 해서 이 개금을 잘 먹히도록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마지막 오칠을 하고 서너 시간 자연 건조시킨 후 금박 작업을 시작한다. 오칠은 금을 잘 붙게 하는 매개 역할도 한다. 개금은 금박이나 금분을 쓰는데 요즘은 대부분 작업이 쉬운 금박으로 하고 있다. 부처님의 몸을 상징하는 금빛은 지혜의 빛, 무량광을 뜻하기도 한다. 약사열의 부처님도 당신의 빛이 두루 비춰 모든 중생이 깨닫기를 서원하셨다. 금은 불변의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변함이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금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그 자마금신의 불상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금이라는 그 절차를 거칩니다. 천년을 이어온 국보 부처님이 손상된 법신을 치유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천년 약사 도량,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셔야 할 장국사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여 앞두고 복장아사리 스님들이 큰 방 주변에 다라니줄을 연결했다. 도량에
삿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도량을 정화하는 결계이다. 자빈의 출입을 금하는 금줄이 찾았다. 복장 아사리 스님들이 머물며 의식을 준비할 전각이기 때문이다. 결계라고 해서 도량의 신묘장구 대단하니 그 진안을 쭉 이렇게 이제 두 줄 석 줄로 치거든요. 한 불만 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한 두 불, 세 불을 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일 바깥에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한 불을 치고 옛날 스님네들은 그 신중님 104위 그러니까 불목이라 그래나 신중 이제 이름들을 쭉 써가지고 또 한 불을 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의 각종 진언들을 또 안에 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간소화해서 신묘장구 되더라면 이렇게 이제 치는 편입니다. 오보병에 들어갈 물목들이다. 오곡, 오약, 오향 등 13가지 물목이 각각 5가지씩이다. 계절별로 다 구할 수 있는 물목들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벽시 같은 경우는 가을에 수확을 거둬서 가을이 돼야만 나오잖아요. 벽시를 가을에 이제 미리 이제 저렇게 구해서 저 벽시 저렇게 자체를 저렇게 묶어서 말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보리 같은 경우는 이제 봄에 나오고 또 이렇게 뭐 기장이라든지 이런 건 가을에 나오고 또 꽃들 종류도 다르니까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이 다르니까 그 각자 계절마다 그 계절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씨앗 종류도 그렇고요. 복작물엔 여러 종류의 다라니가 들어간다. 다라니 목판은 경암 스님이 스승 지관 스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복장 의식이 있을 때마다 인경 작업을 한다. 오보병에 들어갈 물목은 동남, 중, 서북의 5방위별로 쌓아놓는다. 복장의식은 오보병을 비롯해 오방, 오경, 오색 등 5라는 숫자와 깊은 연관이 있다. 숫자 5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이 5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운데에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네 부처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만달의 형상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주와 만물이 전부 다 총합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5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러나 뭐 조상경에서 이 5가 뭐를 지칭한다 하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숫자 5에 대한 해석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오방위를 공간적 개념으로 해석하고 오색을 시간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숫자 5는 시간과 공간이 연결된 의식 혹은 시공을 초월한 부처님을 상징한다. 실물 납입이 곤란한 오체번과 오산계 그리고 오보병의 마지막 물목인 오금강자다. 복작물은 저마다 상징하는 것이 있고 상징은 납입 절차에 따라 완벽한 신앙 체계로 완성된다. 오보병은 천이나 종이로 만들기도 한다. 보병 비단에 일일이 옴자를 새긴다. 옴은 모든 진언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신성한 진언이다. 많은 뜻을 함축하는 산스크리트어로
진어는 풀어쓰거나 해석하지 않는다. 오곡, 오향 등 13가지 물목을 싸게 될 오보병은 방위별로 모양과 색깔이 다르다. 칠갑산이 어둠에 잠긴 고요한 시간. 주지 스님은 삼존불에 납입할 발원문을 준비했다. 오랫동안 발원하고 공들였던 불사였다. 이태 전 하대웅전 개금불사 후 이어진 대불사였다. 신도들의 힘이 컸다. 발원문 아래 신도들의 이름을 꼼꼼히 적어 넣었다. 연기문하고 발원문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왜 이렇게 해서 계금과 복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연유를 적었고요. 그리고 많은 중생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들께서 큰 원을 세우셨듯이 이 원으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으로 썼습니다. 계금을 마친 장국사 삼존불은 이제 마지막 과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 개안 작업이다. 불상에 눈동자를 그려 넣는 것으로 외견상의 불상이 완성된다. 많은 이들이 불상에 눈동자를 그리는 것을 저만 의식으로 잘못 알고 있다. 눈동자를 그리는 것은 불화가의 몫이다. 저만 의식에선 점필 혹은 운필이라 하여 관상으로 저만한다. 불상의 상호를 결정 짓는 것이 개안 작업이다. 그만큼 조심스럽고 긴장되는 순간이다. 부처님이 눈을 뜨셨다. 상호가 살아나며 위신력이 느껴진다. 신심나는 약사열의 부처님이다. 굉장히 감동스럽죠. 감동스럽고 일단 제가 개안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개안을 해도 제가 개안을 한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냥 말 그대로 얼굴이 열렸다는 느낌으로 그냥 제가 그림으로 붓으로 그렸지만 부처님이 눈을 떠서 저를 보고 계시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보병에 들어갈 65가지 물목 외에 장국사 삼존불에 납입될 전체 물목이다. 경전유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복장물이다. 많게는 한 500가지부터 적게는 한 300가지 정도가 들어갑니다. 특히 이번에 장국사 상대웅전 삼전불 부처님 복장 같은 경우는 조상경에 나타난 모든 그 물목 플러스 현 시대를 또 반영하는 우리 불교를 반영하는 또 물목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서는 조계종의 가사라든지 또 현재 스님들이 입고 계시는 장삼, 또 현재 고려대장경 연구소에서 그 팔만대장경을 CD로 만들었습니다. 그 CD로 만든 팔만대장경 또 비롯해서 지금 현재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법구들을 같이 납입할 예정입니다. 후령통 후혈은 오색 비단을 겹쳐 감아 장엄한다. 후령통에 알립된 오보병에서 나온 오색사가 후혈을 통해 올라오게 된다. 후령통은 목구멍 후자에 방울령자를 쓴다.
목구멍에서 방울소리가 울리듯 부처님의 말씀이 목을 통해 나온다는 의미다. 사리는 내 사리함에 넣어 외사리함에 알립한다. 복작물 하나하나는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시주물이다. 복작물은 오색 비단에 알립해 불상에 납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 부처님 속에 이름을 새기고 싶은 열망이 묻어 있다. 금바루나 보석 등 귀중품을 시주하기도 한다. 복작물은 부피를 최대한 작게 포장한다. 납입 경전으로 금강경과 법화경 외에도 팔만대장경을 인경한 조당집을 준비했다. 그런데 경전에 겉표지를 뜯어냈다. 그 표지를 왜 뜯으시는 거죠, 선생님? 표지를 뜯는 이유가 이게 전장을 하면서 이쪽에 풀을 바르지 않습니까? 풀을 바르다 보면 좀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좀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표지를 다 뜯습니다. 경전이나 다란이는 별도로 포장하지 않는다. 이제 65가지 모든 물건을 이렇게 이제 5방의 각 방에 맞게끔 이렇게 다 쌓여져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각 방의 색깔마다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요것을 이제 복장 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같은 통 속에 집어넣고 이제 싸가지고 이제 법당으로 이제 모시고 갈 겁니다. 오보병은 복장 의식 중에 오방 법사들이 직접 제작하게 된다. 칠갑산의 봄이 깊어가고 장곡산은 삼존부를 맞이할 모든 준비가 끝났다. 곡갈만 남겨놓고 떠났던 좌대 위로 삼존불이 돌아올 것이다. 국보와 보물 부처님을 이운하는 일이다. 포장부터 이운까지 혹시나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부드러운 아사천으로 불상을 감싸고 그 위에 완충제로 에어캡을 여러 겹 둘러 보호한다. 완충제 위에 다시 광목으로 포장을 한다. 잘 묶어 바닥 틀에 고정시킨다. 이운 준비를 하지만 만감이 교차한다. 부처님하고 한 1년 같이 동로동각하면서 부처님을 1년을 모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부처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이 부처님을 이제 이렇게 모시고 부처님을 이렇게 그 어떤 보존 처리를 하고 수리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이 감동이라는 게 남다른 것 같습니다. 분화제 불상은 그대로 둔 채 상자를 씌워 하드 케이스를 조립한다. 나무 상자의 빈 공간은 완충제로 채워준다. 이운 차량도 무진동 탑차다. 하드케이스는 리프트로 올려져 탑차로 옮겨진다. 불상과 함께 보존 처리된 광배 상자가 실리고 떠날 채비가 끝났다. 천년을 지켜온 삼존불의 본래 자리 장곡사로 돌아가는 길이다.
도량을 찾는 중생의 염원에 귀 기울여주고 인연 중생들을 구제할 것이다. 복장아사리 스님들과 주지 스님이 삼존부를 맞이했다. 주지 서호 스님은 감회가 남다르다. 주지 부임을 받고 부처님을 뵈었던 날 가슴이 아팠다. 국보이고 보물인 문화재 불상들이 표면층이 다 벗겨져 뵙기 민망했다. 문화재 보고 사찰 장곡사에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신도들과 함께 개금불사를 발원했다. 하대웅전 약사불에 이어 상대웅전 삼존불도 새 옷을 입게 된 것이다. 이제 삼존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여법한 복장의식과 점안의식만 남았다. 대웅전으로 이운된 불상은 복장의식을 치르기 전까지 고가를 씌워놓는다. 법계를 깨끗이 하는 정법계 진원 옴나무로 불상을 결계한다. 복장의식이 행해질 상대웅전을 결계한다. 다란이 줄로 대웅전 안팎과 사방을 둘러친다. 오색사로 연결한 깃대를 법당 앞에 높이 세운다. 도솔천 내원궁에 계신 부처님을 모셔오기 위한 설치다. 오색사를 타고 삼존불로 놔두실 것이다. 문화재 불상은 보전 처리로 다시 거룩한 부처님 상호를 갖추었다. 불상에 부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사리를 비롯한 갖가지 복장물도 여법하게 준비됐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상호는 다만 상일 뿐이다. 우리와 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력 넘치는 부처님, 그 성스러운 탄생의식이 남아있다. 복장의식은 또 비밀리에 아무도 안 보게끔 스님들만 딱 모여서, 또 그것도 젊은 스님들은 못 보고 연세 드신 스님들, 아사리급 스님들만 다 모여가지고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밤에, 한밤중에 이제 이렇게 저녁 공양 드시고 이제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연불을 하면서 한밤중에 주로 했던 의식들이고 아무도 못 보게 했습니다. 천년 이상 이어져 온 한국 불교의 은밀한 밀교의식. 소수의 율사 스님들에 의해 전승되어 온 한국 불교만의 독특한 불복장 점안의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에 담았다. 은밀한 의식 불복장. 2부에서는 한 물건에 지나지 않는 불상이 위신력을 갖춘 법신불로 태어난다. 그 깊고 치밀한 상징의 세계, 성스러운 탄생의식이 공개된다.